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 황세프의 요리 교실입니다. 사람들은요 다 자기의 민낯이 드러나게 될까봐 굉장히 좁니다. TV에 나와서요 그 요리 가지고 막 그냥 대부인 것처럼 하는 사람 있죠. 그런 사람 잡아다가 내 경쟁을 좀 시켜보고 싶어요. TV에 요리 가지고 떠드는 전문가인 양 유명 셰프인 양 떠드는 사람들 잡아가 몽땅 앉혀놓고 요리해봐라. 그리고 국민 한 100명한테 평가해서 등수 매기겠다. 그리고 무명의 중국집이든 만두집이든 냉면집이든 데려와서 그 사람하고 대결을 시켜서 누가 이기는지 한번 해보자. 이러면 아마 엄청나게 발발발발 속으로 쫄 겁니다. 내 인생 오늘 완전히 미천 드러난다. 항상 떠들기는 쉬워요. 혼자 뛸 때 누가 1등 못합니까? 그렇지만은 경쟁이 있으면 미천이 드러날 수 있죠. 요즘 이게 잠 못 자고 살 빠지는 사람이 한 명 있다고 합니다. Once upon a time ago 이 황세프를 두들겨 잡으려고 누가 조사를 했습니다. 누가 조사하는 게 아니라 몇 군데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황세프가요 밤에 누워도 잠이 안 오고 분통이 터져서 낮에 이렇게 있어도 다른 생각을 할 수 없이 거기에 몰두하고 새벽이면 잠이 깨서 거실을 뱅뱅 돌았습니다. 한 2,000바퀴, 3,000바퀴쯤 돌았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날이 새고 그러니까 밤낮이 참 지옥 같았습니다. 그래서 황세프가 느낀 게 있어요. 참 세상 살다가 더러운 것들하고는 얽히지 말아야 되겠다. 이재명이가 대장동 칼날이 지금까지는 엉뚱하게 갔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재명이가 잠도 잘 못 자고 식사도 못 한다고 해요. 그도 그럴 것이 김용희가 잡혀갔습니다. 물론 이재명은 알 겁니다. 김용희나 유동규나 정진상이가 자기를 빙자해서 여기저기 좀 푼돈 받아 챙길 수도 있다. 그래서 김용희가 받았다라는 게 놀라운 게 아니라 또 이재명이가 김용희한테 야 너 얼마 받아왔으니 내 선거에 써 내지는 한 8억 받아와서 내 선거에 써 그런 말을 했을 리도 없어요. 대장동에는 처음부터 그분의 지분이 있었다고 남욱이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재명은 대장동을 가급적이면 자기 입을 통해서는 극소화하고 성남시의 월급쟁이 공무원 입을 통해서는 극소화하면서 유동규나 정진상이 김용을 통해서 대장동이 정리되도록 하고 실제 자기가 박아놓은 바지 회장 김만배와 이재명이 직접 엄밀히 밀거래하면서 진행시켜 왔을 가능성이 커요. 그러니까 중간에서 김용인이 유동균이 정진상이가 발발거리고 다녔지만은 실제 윗선에서 중요한 부분이 정리되고 있었다라는 것은 그거는 걔들이 몰랐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이재명이 진짜 요즘 들어서 살이 8kg 빠졌대요. 78kg에서 70kg로. 식욕이 뚝 떨어졌다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지금 자신을 둘러싼 검찰의 칼날이 이전과는 확연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문재인 때만 해도 이재명은 아마 검찰 내부에서 이재명한테 어떻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일일 보고를 받았을 가능성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정수 당시 중앙지검장 이 사람 잡아서 조사해야 돼요. 정치인 그분이 아니다라고 국감장에서 말했잖아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될 거라고 보고 배팅했다가 이제 배팅이 어긋났으니까 책임져야지요. 어떻게 아니다라고 말을 할 수 있는가? 저는 참으로 의아스럽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윤호로 정권이 바뀌어도 이재명은 나름 현 정권과 가까운 법조계의 원로들한테 워낙 기름칠을 해놓고 그 기름의 일부가 현 권력에도 흘러내려왔을 거다라고 생각하고 차마 너것들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내자 하지 못하고 유동규와 대장동 3인방 그리고 이제 김용 정진상이 선에서 끝낼 것이다. 근데 이제 이재명이 자신의 척근 김용과 정진상이 정도가 이렇게 돼야 척근이라 할 수 있지 이렇게 말했던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들이 이제 붙들려 가는데 이재명이가 이들한테 모른다고 할 수도 없고 또 이들을 꼬리를 잘라서 네가 알아서 해라고 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을 거다. 이런 말 못할 고민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멀지 않아
이재명이가 포토라인에 설 거다. 그래서 올해 안에 국회 회기 중에 검찰이 이재명에 대해서 소환을 통보할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런 사법 리스크의 현실화 가능성에 대해서 점점 초조해지고 불안한 모습을 연출시키며 메시지도 오락가락해요. 얼마 전에 이재명이 특검하자 했다가 거기에 말이 살살살살 바뀌는 모습을 보면서요. 이재명이 상당히 초조하구나 이렇게 봤습니다. 그런데 진짜로 초조해지는 일은 지난 주말께부터 나타났습니다. 이재명이 그래도 자신의 지분에 관한 조사까지는 못 올라갈 거라고 나름 확신하는 일이 있었을 건데 이제 나무기가 정면으로 이재명 지분을 정령하기에 공격하고 유동규도 나무 편에 서서 이재명이 뿌린 거는 그 실체가 드러날 것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정령학이 김만배가 이재명 편에 서 있지만 이제 검찰이 방향을 바꾸어서 이재명의 뇌물 몸통에 대해서 지금 조사를 시작했다. 그래서 오히려 김용의 6억의 사용처를 조사하는 부분엔 김용이 진술 거부권을 행사하지만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재명 본인에게 바로 가고 있다는 것이 두려울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재명이 완전 입맛을 잃었다. 그리고 살이 빠졌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피곤에 시달리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물론 대외적으로 이재명 측은 초조함을 드러내면 이미 지는 성부니까 운동을 해서 체중을 관리한다라고 하고 있지만 이재명의 메시지 속에서 불안감이 그냥 엄습하는 거예요. 이게 이전에와는 다른 불안감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을 방탄으로 동원해서 당에서 1200명을 동원해서 국회 계단에서 떠들어대고 있지만 완전히 코너에 몰리려고 하는 지난 토요일 그날 아침에 대장동에 거분 지분이 있다. 절반은 천화동인 1호가 이재명 거다. 이런 말이 조선일보 1, 2면에 보도되고 다른 언론에서도 주요하게 취급당하고 28일 대장동 재판에서 나무기 정령학에게 신문하듯 몰아붙이고 그랬는데 그날 토요일 날 밤에 이태원 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면서 당분간 정쟁이 수도되면서 이재명이 이태원 참사만 없었으면 토요일, 일요일 해서 이번 주 내내 지금 이재명의 지분 문제가 핵심이 될 건데 뉴스 선상에서 상당히 빠져버리고 또 검찰도 이런 부분을 부각시키는 정쟁을 약간 자제하면서요. 이재명이가 당분간 한숨을 돌리고 시간을 벌게 됐다고 생각을 할 겁니다.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지 모르죠. 아무리 세상에 적이고 개나발이고 재수 좋은 놈은 못 이긴다. 하하하. 그런데 이재명이 웃고 있을 상황이 될까요? 이태원 참사로요. 윤석열이 아마 더 위기에 몰렸어요. 그러지 않겠습니까? 지금 거리 싸움에서 좌파를 진압을 하고 있다. 더 많은 우파 대중들을 동원해서 누르고 있다고 자신만만하고 또 월요일 날 여론조사에서 35%까지 올랐다. 30% 중반대에 올라갔다. 하고 이제 좀 한숨 좀 돌리고 여유를 좀 잡아볼까 했는데 토요일 날 밤에 이태원에서 156명이 죽는 그야말로 보기 드문 대참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슬픔 애도로 몰아가고 정권이 재난지역 선포로 위로비 장례비 치료비 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면 그럴수록 결국 이 사태의 끝은 책임 규명으로 몰고 가서 결국 윤석열 정권이 참사 초래를 했다라고 가게 될 거라는 것은 누구든 뻔히 알 수 있는 사실입니다. 당장 올 토요일 날 예고되어 있는 촛불 집회도 이태원 참사 추모 및 책임 규탄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좌파들이 이재명 방탄복으로서 촛불이
명분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안 모였어요. 그래서 윤석열 진영에서 결정적인 문제를 터져 넣지 않으면 이 촛불에 지금 불이 안 붙어요. 꺼질까 말까요. 그래서 청담동에 김현장과의 술자리를 끄집어냈는데 이것도 논란이 많다가 지금 마찬가지로 이것도 이태원 때문에 꺼졌어요. 이제 청담동이 다시 부각될 것 같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재명 입장에서는 윤석열 정권의 이 무능이 결국 이태원 참사를 초래했다 해서 촛불이 세월호처럼 이렇게 가야 된다. 요렇게 지금 끌고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재명 방탄이 윤 정권의 대형 참사 책임 규탄으로 덮여지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이재명이가 촛불로 대중을 좀 더 동원하기 좋은 텃밭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재명은 시간을 좀 벌었다는 측면보다도 부정한 행위를 한 정치인이 사법 리스크를 피하려고 촛불을 일으켰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촛불의 명분을 대중적인 문제로 희석시킬 수 있는 찬스를 얻었다라는데 이재명이 지금 희희낙낙할 일이 벌어졌다라고 할 수 있지. 자, 윤 정권은 이런 이재명의 촛불에 대한 대중적 명분 확보하고자 하는 노력에 대해서 잘 판단해야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촛불의 환경이 달라진 측면이 있다라는 것을 잘 이해하고 그래서 이 촛불의 성격이 외연이 조금은 넓어질 수도 있다. 말이 안 되지만 말이 안 되는 일이 말 되는 것처럼 행해지는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얼마나 떳떳하고 당당하게 참사 문제에 대해서 정면으로 돌파할 수 있는가? 거기에 지금 달려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재명이 짧게 보면 억수로 재수 좋다 아이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지만 좀 길게 보면 그거는 재수가 아니었다. 오히려 윤의 도끼를 더 높여줬다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검찰은 한번 보세요. 이제 대장동의 지분으로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더 쉽겠다라고 판단한 겁니다. 왜? 김용이 잡아가지고 그걸 이재명하고 연결시키는데 이게 쉽지 않다라는 게 나오고 있어요. 자, 김용이는 막 끝까지 깜빵에 가더라도 말 안 할 겁니다. 그리고 이재명 줬다 말 절대 안 할 거예요. 여기서 끝을 볼라 하겠죠. 그러면 이재명한테 이 돈이 쓰여진 게 아니면 그냥 잡범 하나 더 잡은 것밖에 더 됩니까? 자, 그러던 찰나에 작정하고 지금 이재명 지분으로 끌고 가려는 찰나에 이태원이 터졌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검찰의 수사를 막는다? 검찰은 독이 더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기왕에 뺀 칼, 이걸로 끝을 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게 되면 결국은 이재명의 수명이 더 짧아지지 않겠나. 결론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재명 웃지 말고 울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디저트, 이태원에 웃는 자 벼락 맞으리라.